도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회사원으로 들어왔으면 특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 잘해서 승진하는 사람. 생각이 많다. 고민이나 앨범이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되게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김동영의 다른 모습. 김동영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로만 이루어진, 뭐 김동영은 저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도영을 이루기 위한 것들은 되게 많은 느낌. 그 안에 김동영도 있는 거고, 그 안에 NCT도 있고, 멤버들도 있고, 회사도 있고, 팬들도 있고, 또 한 명의 새로운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 아, 오마이갓. 망했다. 지각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나 자신. 미쳤고 33층 미쳤다. 싫어. 지각하는 사람 싫어.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부탁해. 제발 부탁해.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잘해가지고 30분 땡겨야겠다. 책임감이 생겨요. 진짜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고 20개는 내잖아요, 솔직히 앨범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 앨범도. 그리고 일해주시는 분들도 수많은 준비한 앨범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앨범인 거죠. 좀 많이 좀 떨고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앨범이 가져다주는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결과들이 올까라는 생각과 그런 책임감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 조금 많이 드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약간 해볼게요. 방금 한 게 훨씬 낫네. 용짠 어때? 용짠? 완벽하지.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원상아 진짜 고마워. 잘될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시즈니 분들. 네. 저 열심히 할게요. 네. 고마워 진짜. 내가 더 고맙지. 갑시다. 저는 또 봐요. 저의 그 첫 귀를 믿는 편이거든요. 저는 첫 귀를 믿는 편인데 여기가 조금 울렸어요. 여기 오케이 이거다.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뭐 그때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울 뻔했거든요. 우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반딧불하고 로스트 인 캘리포니아는 너무 좋고 솔직히 반딧불은 그냥 완벽한 저의 취향 저격이고 타이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한 5초 만에 생각했는데 저 노래를 들었을 때 드는 인상은 그 반딧불을 들었을 때 드는 인상은 약간 SM에서 저런 걸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상상이 조금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나머지 노래들은 좀 더 팝 성향이 강하고 약간 푸르른 색채가 약간 가미돼 있는 노래들이라면 저거는 그냥 완전 청량 그 자체에 하고 싶다고 했던 그 밴드 음악에 그냥 완전 적합한 거니까 청춘의 밴드 음악 같은 것들이 좋다. 저 살짝 울컥할 뻔했어요. 처음에 인트로 듣는데 상상되면서 내가 부르고 있는 게 상상되면서 그 무언가를 상상하게 해주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행복하게 그걸 부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딱 듣자마자 이거다 했죠. 나 들을 준비가 안 됐어. 너무 떨려. 오케이. 잠깐만. 네 들을 수 있어. 열고.
저 에어포트 노래가 좋은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사비가 한 번 들어도 좀 기억에 남을 캐치함을 갖고 있긴 해요. 켄지 누나가 약간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벅차게 부르는 거를 감안해도 그러니까 모던한 밴드 음악 같은 느낌? 청량 쪽보다는 마지막 트랙으로 해도 통했어. 켄지 누나 거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리고는 있는데 안 되면 뭐 반딧불 할 거니까 사랑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되게 대중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자꾸 신경 쓰이네. 사실 A&R은 음악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장르에 대한 편견도 없고 거리감 없이 느껴져서 좋게 그게 있는데 모두가 좋아하면 좋아할 수도 있고 모두가 싫어하면 되게 좋은 노래들도 안 되는 시대니까 요즘에는 이게 약간 조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가 궁금했던 거지. 이거 모험이야. 하지만 반딧불이긴 해요, 솔직히. 물론 이 음악이 누군가의 취향에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음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는 거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짜 의심의 여지 1도 없이 생각하고 좋은 음악은 언젠가는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앨범을 내고 당장 이 음악이 사랑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사랑받을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서 들면서 누군가가 이 음악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걸 이겨내보고 낼 가치가 있다. 좀 줄여가지고 한번 들어. 그게 너무 거기가 딱 기대한 게 팍 나와야 되는데 안 터져? 응? 안 터진 느낌? 내가 너무 알아서 그런가 봐, 이 노래를. 지금 이 노래를 하는 것부터 내 책임이라고. 다? 이 노래 그치, 그치. 안 되면은 이게 약간 그리고 지금 음이 좀 플랫이 돼 있어서 지금 어색하게 들리세요? 아니 어색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대한 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저의 속 안에서 난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 저 스스로도 하고 있었던 거죠. 수정한 게 훨씬 낫지. 난 훨씬 난 것 같아. 이제 내가 이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 자꾸 사람들한테. 요즘에 9명이서 책임을 졌잖아. 9명과 회사였잖아, 그전에는. 그래서 내가 막 튠몬스 나오잖아? 그러면은 튠 탓을 하고 다 내 책임이 아니어야 되니까? 난 잘 불렀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지금 내가 너무 그래? 내가 너무 그 어깨를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미안, 너무 탓해서 미안. 탓하거나 기대거나. 누가 지금 약간 그런 시기거든. 저도 모르게 막 무거워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믹스된 모니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 들었을 때처럼 너무 좋아서 이제 노래가 저를 위로해준 느낌? 진짜 걱정하지 마. 사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완전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내가 해내고 싶은 것들, 마음들을 다 쓰다 보면 제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에 욕심을 많이 부리는 편이고 그냥 제가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같이 느껴질 만큼 되게 운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만큼 내 스스로가 싫어질 때가 없고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잘하고 싶어요. 노래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뭔가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래에 있어서. 좀 전화해봐야겠어. 바빠?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어? 내가 깨운 거야. 내 앨범 노래 있잖아. 너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태연 누나 해주기로 했어. 근데 너만 오케이 하면 돼, 이제. 어차피 하게 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겠어. 응.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노래 좋더라고. 잘해보자. 알겠어. 마크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로써 아예
드래곤볼이 완성됐다. 미쳤다고. 태연 누나 감사합니다. 태연 누나 어느 쪽에 사시지? 태연 누나 사는 쪽으로 잘해야 돼. 감사합니다. 뭐 혈육이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마크야 나중에 그런 거 할 일이 있을 거니까 생각해놔. 뭐 마음의 준비만 해놔. 라고 했었고, 저는 이 앨범의 프로듀서가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포함 우리 네오센터 실무진들, 마크랑 태연 누나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정말 완전히 프로듀서의 모먼트로 사실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좀 재밌는 곡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접근이 가장 첫 번째였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래퍼가 부르는 래퍼가 노래하는 보컬 톤, 그리고 내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여자 보컬리스트. 그래서 일단은 채연 씨랑 그때 마크님이랑 하고 저희 꿈. 네. 네네 다른 드림. 네. 아 여기. 조영의 최애 예. 앨범의 전체적인 거는 제가 하고 싶고 저랑 어울리고 제가 잘하는 걸로 가지만 듀엣은 솔직히 타임머신이 저는 제일 좋게 느끼는데 딱 뭔가 캐치한 멜로디가 조금 후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시그니처가 확실한 느낌이었어요. 2절 도입 벌스가 너무 여자 보컬이 너무 매력적이게 들리니까 듀엣곡이 어쨌든 가장 이지하고 좀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뭔가 노래를 내보자 약간 이런 접근이니까 되게 이지하고 대중적인 걸 하고 싶다. 뭐 마크는 알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노래를 시킬 생각이에요. 랩도 하는데 저는 마크의 노래를 좋아해서, 그리고 저랑 너무 다른 톤이기 때문에 한두 소절 정도는 노래를 꼭 했으면 좋겠다의 그게 있거든요. 니즈가 저만의 그 그림이. 그 조합 자체가 도영, 태연, 마크? 들어보고 싶어요? 안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잖아. 저거 누가 저거 다른 사람이 들고 나면 너무 질투날 것 같아서 그래. 일단 남자 부분만 녹음을 좀 해놓을까요? 여기요? 딱 그 노래를 듣자마자 도입을 마크가 하면은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이 구성이 뭔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다른 듀엣곡 후보들 중에서는 사실 마크의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는, 마크를 랩으로 함께 하는 것보다는 마크를 노래를 시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타임머신이 이거다라고 싶었죠. 마크와 함께 하려면 타임머신이다. 그래서 태연 누나에게도 다행히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죠. 태연님 진짜 많아? 진짜 잘. 기대돼. 아 기대돼. 그 도쿄돔에서 만났는데 안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병준이 형이 가서 고맙다고 빨리 해 이러는 거예요. 형 같이 가야죠. 그래서 형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매니저 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놀래겠지? 그냥 그 트랙리스트 딱 떴을 때 이렇게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엄청 빡센 노래를 기대하겠지? 무슨 마크가 랩하는 줄 알 거야. 마크가 랩을 하고 둘이서 노래를 하면 어떤 노래를 할까라고 생각하겠지? 진짜 내가 그 마크의 그걸 좋아하는 거는 12살, 13살짜리 꼬맹이가 노래 부르면 좀 다르잖아. 그런 느낌? 너무 사랑꾼이야 지금 노래가. 조금 더 영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첫 소절이 마크라고 하면 무조건 놀랄 거란 말이야. 그니까 약간 내가 의도한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아이고 너무 바쁘잖아 너. 녹음 형 아직 안 했어? 너 하고 하려고. 태연 누나 하고 갔어. 그니까 뭐 들어서? 나 근데 내 거 들었어? 그렇지. 나 수정해야 돼. 그래서 나 수정 의견 내려고 왔어. 괜찮아 혹시? 형 근데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보고 싶었어. 진짜로. 난 첫 줄만. 난 무조건 첫 줄.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좀 랩톤이 낫다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무심무심하게.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다행이다 진짜 씨. 우리 막 내가 너 오기 전에 마크한테 이렇게 수정 뭐 얘기하는 거 막 엄청 얘기해놨거든. 어떻게 하고 싶다. 근데 마크 와가지고 자기가 수정액을 엄청 낼 수도 있다. 집 근처만 수정하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완벽히 부합해. 뿌려면 잘했는데 괜찮은데? 네가 어차피 가성 처리한 음역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그냥 진성으로 형은 되게 하면 잘 형만의 풀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뭘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딱 티가 나거든요. 형의 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는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타임머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노래로 태연 누나랑 마크랑 할 거다라고 픽스가 나기 전부터 사실 나한테 한번 투어 때 들려줬어요. 그때 난 듣자마자 너무 좋다 했었었고, 아 형 이렇게 해서 파트 나누고 하면 어때? 막 이런 얘기도 그때부터 했었고, 처음부터 좀 수월하게 시작을 했던 노래였고, 형은 나보다도 생각이 훨씬 더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형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되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나도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아서? 진짜?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잘한다 방송. 저는 저로밖에 안 살아봐서 간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간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해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수정하고 하는 것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의 그 연속성을 끊을 수가 없게 돼요. 아 이거 생각하다가 아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아 맞다 그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서 좀 뭔가 이번에 앨범 저는 저의 그런 생각이 많은 점이 준비하면서 솔직히 조금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번 앨범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솔직히 정말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뭔가 음악을 하는 느낌이 조금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전 되게 좋았어요. 나 모자 쓰는 게 낫겠지? 잠깐만. 아직 시작 안 했죠? 시작했어. 아 그래요? 잠시만요. 뭐가 나는지 봐주세요. 1번. 눈썹 조금만 보이게 해줄 수 있을까? 1번. 어. 그렇게는 뭐 2번. 해. 이게 나은 것 같아. 내 다큐에 담길 건 너네밖에 없어. 내 일상을 담았을 때 너네를 뺄 수가 없어. 정우야. 형의 하루는 너는? 누구야? 아무튼 지금 어디에요 형?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사카고 지금 정호가 그 남바 투어 오사카 쇼핑 투어 시켜준다 그래서 길 다 짜놨다고, 플랜 다 짜놨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호텔 복귀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온다고? 내 프로모션 기간에 다큐멘터리처럼. 명명은 이거예요. 뭐로 적혀있고요? 호맨? 호말. 오, 네? 진짜로? 아 그럴라고. 네. 약간 좀 느낌 있어? 그러니까 포말이 뭐냐면은 그 파도가 칠 때 그 흰색 거품 알아? 거품? 그걸 포말이라고 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다. 그런 단어들이 있게. 그게 은근 그래서 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폼. 약간 책 같아. 내가 정했어. 뭔가 그래. 내가 지금 안경까지 껴가지고 뭔가 내가 그 PPT 만들어서 가서 발표했어. 사진이랑 첨부해가지고. 와 근데 형 진짜. 그다음에 도영이의 꿈을 들어보겠습니다. 꿈까진 아닌데 꿈인가?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얘기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전달을 못할까봐 뭘 좀 준비해왔어요. 제가 뭘 만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폰트 되게 매력. 이거 아니 해명 이거 되게 귀여운 거였는데. 아니 잠깐. 되게 내 패드를 보여드려야 되겠어 이거. 되게 귀여운 거였는데 애플에서 갤럭시로 가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말렸다. 대본 써왔어야 된다. 우선 보통 미니 정규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1집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미니랑 정규를 규정짓지 않고 최대한 좋은 곡들을 많이 해서 하고 싶어서 그 경계를 좀 없애는 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앨범 컨셉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포말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포말이라는 게 그 물이 그 이미지 속에 보이는 하얀 물거품들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포말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파도가 치면서 이제 땅을 깎고 뭐 절벽을 이뤄서 그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만드는 약간 이런 건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이제 포말이 존재한다. 청춘에 있어서 되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뭔가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연결 지어서 컨셉을 뭔가 잡아보고 싶었고, 전체적인 컨셉이 청춘의 포말 되게 이라는 자연스러운 이 느낌. 앨범명을 딱 정하고 그렇게 가자 했을 때부터 저를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없는 노래가 하나도 없거든요. 10곡에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 막 그냥 샘솟는 아이디어들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저는 좋은 음악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로 내는 첫 앨범, 그리고 또 봄에 마침 나오는 앨범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 느낌으로 인트로 비디오를 찍고 싶어요. 최대한 딱 처음 나왔을 때 그 도영이 어떤 음악을 앞으로 할지에 대해서 색깔이 되게 잘 보이는 노래를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찍고 싶거든요. 프로모션 기간에 낼 수 있는 그런 도영이는 제작기 영상 같은 본인 거.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하고, 음악에 관해서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 있고,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시때때로 계속 뭐 낮이든 밤이든 생각나면은 바로바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옛날부터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똑같아. 20대 초반일 때 도영이가 지금 20대 후반일 때 도영이가 8년차 아티스트로서 봐서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음악 하고 싶고, 이런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방향이 뭐고, 즐기면서 좋아하고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옆에서 계속 받았을 때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나중에도 계속 보고 있지 않을까? 지금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여기 있잖아. 원래 포트가 뭐야? 귀여운 거였는데? 꽃체가 돼서 우리 왜 비슷하지? 원래 이런 거였어요? 뭔데? 완전 설렘 그 자체.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그래 이거 준비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뭐 걱정도 걱정이지만 그냥 다 너무 즐거워요. 내가 지금 안 행복하면 언제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행복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설렘이 단 것 같아요. 저의 시작은 설렘이에요. 이렇게 도형을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이 되게 부단히 노력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저와 포말이 닮은 거라고, 닮아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안에 일단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서치를 해서 A 그 각자 인스타 타임 좀 가져줄까? 서로 찍어주는 걸로. 어때? 여기 그 오렌지 마켓 아니지? 맞는 거 같은데? 오렌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약간 좀 편집샵 같은데? 근데 형이 말했던 건 그거 아니야? 형? 청춘의 포말. 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 파도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홈얼론 그거 찍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돌아. 아무도 안 나와. 좀 나름 되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친구 같으면서도 그냥 진짜 내 친형 같으면서도 가끔은 형이 멤버 이상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좋아해주는구나를 느낄 때가 옛날부터 좀 꽤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답답함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인 거를 나도 어느 정도 생각하거든요. 형이 얘기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얘기 듣기만 해도 형도 막 그래도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막 항상 이런 식으로 결국 끝나고, 쟤를 그냥. 형한테 자극을 꽤 받았어요. 특히 이번 솔로 준비를 하는데 형이 형의 소신을 믿고 끝까지 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근데 또 소신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소신을 현실로 이뤄내는 것도 그 아티스트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는데 형은 충분히 그 소신과 능력을 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고 느낄 때가 너무 좋아. 진짜 내가 딱 생각했던 그거야. 저한테 그렇게 해주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맙고 그렇게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막 재밌는 그냥 되게 의미가 없는 농담들, 뭐 가벼운 농담들을 해도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는 엄청 커다란 것들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유쾌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그렇게 막 흥을 돋구고 막 재미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저 스스로도 알아서 날 웃게 해준다거나 날 즐겁게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뭔가 멤버들이랑 얘기나 좀 하러 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한텐. 그냥 이번에 뭐 다큐를 찍으면서 일상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멤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나에겐 되게 크고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옛날부터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형이어가지고 좀 여러모로 좀 뜻깊은 너무 약간 소감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진짜 아무튼 도영 형의 김도영의 솔로 앨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냥 여러모로 너무 영광입니다. 김도영 Let's get it. 오케이! 카메라 돌릴 걸 노래를 부르네. 야, 난 노래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아니 나는 형이랑 단 한 번도 밥 먹으면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야. 아니 단 한 번도 형 잠깐만 난 단 한 번도 형한테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랐어 그래. 야, 근데 좀 찔기지 않니? 약간 조금 살짝. 너뿐. 그래서 그 앨범 타이틀곡이 나왔어? 나왔어요. 들려드릴까요? 완전 좋지. 근데 무슨 스타일이야? 그 하나도 도영이가 좋아하는 스타일 생각해보니까 뭔지 모르겠네. 진짜 근데 이거 수정 전 튜머인데 녹음도 했어? 그냥 형들이랑 만나면은 민호 형도 그렇고 창민 형도 그렇고 그날 창민 형은 없었지만 규현 형도 그렇고 그냥 저는 얘기를 많이 듣기 바쁜 것 같아요. 형들이 사실 일적인 조언 같은 건 사실 해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막 만나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하면서 그냥 웃고 떠들기 바쁘지 뭔가 그런 진지한 조언들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야, 라이브 할 수 있겠어? 해야죠 뭘. 타임 제목 맞추기. 네. 제목? 네. 타이틀 그러니까 이거 제목 맞추기. 가사 유심히 들었겠다. 이거 하려고 발전하게 야. 2절부터 내가 진짜 유심히 들었어. 그럴 거는 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지. 난 멜로디만 유심히 들었어.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멜로디도 야, 유심히 듣고 가사도 유심히 들었어요. 처럼밖에 몰라. 처럼. 반딧불처럼. 반딧불. 형 반딧불처럼? 형은요? 아니 난 반딧불. 반딧불? 형은요? 난 반딧불. 난 느낌 있게 반딧불이. 오 대박. 근데 원제가 반딧불이었고 잘. 지금은 반딧불이에요. 봐요. 내가 잠깐만.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결국 형은 날 따라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지? 놀랐을 거야 아마. 진짜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진짜. 야, 근데 난 이거 라이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쉬는 구간이 너 지금 들으면 쉬는 게 없네. 달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잠깐이라도 네가 쉬어갈 구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잠깐이라는 게 그냥 맘 놓고 한마디 정도라도. 들어보니 브릿지도 너무 막 쓰고 2구간 정도 안 들어가. 사실 규현이 형이 했던 그때 조언들이 맞아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장르가 되게 밴드곡이기도 하고 되게 높은 음들이 계속 나오는 노래다 보니까 쉬는 구간들을 너 스스로도 만들어서 근데 이게 납득이 되는 쉬는 구간들을 만들어서 뭔가 해봐라라는 조언을 그때 해주셨는데 저한테도 적용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나에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이 진짜 저의 뭔가 자양분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형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저한테 좀 소중하죠. 언제 나와 너 앨범? 4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반딧불 너무 좋다. 반딧불. 아, 반딧불. 도영아 사랑해. 도영아 화이팅. 우와. 지금 시간 새벽 2시 10분이고 오늘
새봄의 노래 가사 피드백이 와서 수정을 좀 해보려고요. 사실 그 전에 새봄의 노래 쓰는 걸로 컨펌이 딱 돼가지고 그 전에 가이드 단계일 때 썼던 가사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어쨌든 제가 쓴 노래니까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몇 차를 거쳐서 써서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괜찮다고 하셔서 다 납득이 돼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인정이야. 그래도 뿌듯했던 건 수정상 주면서 가사는 전체적으로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눈물 찔끔 날 뻔했다고 그랬어요. 개뿌듯했어요. 하면 된다고. 그래 그냥 해. 제가 꿈꾸던 저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 앨범 준비하면서 막 사전적 의미도 막 여기저기 다른 사전 찾아가면서 막 청춘 볼까 막 이렇게 쳐봤는데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본인의 그림, 본인이 본인에 대한 청춘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 쏟아낼 계획이에요. 온 힘을 다해 쏟아낼 계획이고 뭐 노래를 하겠다라는 포부와 도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설렘이 엄청 가득 찬 시작인 것 같아요. 저의 시작은. 제발 컨펌 되게. 제발 컨펌 해주세요.